일단 어제는 주력으로 드렸던 게 잘 맞았습니다. 다행히 제가 조합을 항상 고민을 많이 하는데 어제 부주력 드렸던 것들이 딱 틀리면서 이제 주력으로 갔던 것들이 잘 됐어요. 어제 변수였던 게 이제 필라델피아 경기 개판 났었죠 진짜로. 그리고 템파베이도 이제 베이더에게 끝내기 홈런 두 방 맞으면서 패배하고 말았었고 좀 그렇게 됐었는데, 주력으로 들었던 디트로이트 토론토가 딱 일반석만 하면서 들어왔죠. 어제도 토론토 절대 핸디캡 못 간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오늘은 어떻게 갈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미네소타랑 템파베이 경기는 오늘 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단 알려지는 바로도 미네소타가 경기가 진행이 된다면 오늘 경기에서 트래비스 아담스라는 루키를 데뷔를 시킬 거예요. 얘가 콜업은 좀 예전에 했었는데 기회가 안 돼가지고 등판 못하다가 오늘 경기에 이제 데뷔를 하게 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가 비가 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 비 소식이 있습니다. 실제로. 반갑습니다. 지금 강수 확률로 따지고 보더라도 지금 알려지는 걸로는 24%에서 최대 38% 확률로 경기 중에 비가 올 걸로 지금 예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여러분들께서 고려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제 기본적으로 아유 감사합니다. 모찌 감사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템파베이 타격감이 좀 하락세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의외로 최근에 타격감이 좀 하락 추세를 걷고 있어요. 그 부분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요거 구매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도 미네소타가, 이게 그래도 템파베이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는 미네소타가 최근에 불펜진 성적이 많이 안 좋습니다. 투수진 성적이 전반적으로 선발 포함해서 성적이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어서 지표상으로 봤을 땐 템파베이가 좀 유리한 거는 맞긴 한데, 일단 비 소식이 있다 보니까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게 뭐 경기 막판에 비가 온다면 사실 그거라도 다행이다 생각이 들겠는데, 경기 시작 1시간 후부터 강수 확률이 최대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배제하셔야 된다 일단 말씀드리고, 그 다음 경기 이거 요렇게 해달라고 하셨죠. 자, 다음 경기 이거 이제 시카고 컵스 대 세인트루이스 경기인데 이거부터 어려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바람이 외야로 붑니다. 이 기준점이 높게 잡혔죠. 네, 10.5점이 잡혔습니다. 왜 그렇냐? 오늘 위글리필드 바람은 외야로 10.7마일, 최대 11.6마일까지 강한 바람이 외야로 불어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컵스가 오늘 선발 투수가 윅스라는 거예요. 이 오프너고 지금 저 누구야? 그 타이온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그 자리를 대체하려고 윅스를 콜업을 했고, 오늘 오프너 포머런츠 쓰고 넘어갈 겁니다. 근데 포머런츠 지금 극강의 투수죠. 미스터 제로. 일단 1회는 세인트루이스는 무득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야 돼요. 시즌 성적만 보면 어쩔 수 없죠. 그럼 1회 일단 삭제되고 들어가는 경기인데, 거기에다가 지금 세인트루이스가 선발 라인업을 우리가 보면은 컵스죠. 컵스가 선발 라인업을 보면은 이안헵이랑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저 누구야? 카일 터커 나오고, 그 다음에는 좀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만 일단 좌타 비중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좌타 비중. 근데 이 리브레토어가 이번 시즌에 이렇게 버텨 밥 먹고 사는 이유가 뭐냐면은 좌타 상대로 성적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겁니다. 1할 9푼 1, 2밖에 안 돼요. 피안타율이. 이 좌타 상대 성적으로 먹고 살고 있고, 실제로 이번 시즌에 좌타자에겐 피홈런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컵스 타선을 보면은 좌타석에 들어서는 게 이안앱은 아마 우타석에 들어서겠죠. 카일 터커, 이안앱, 그리고 이제 크로 암스트롱, 얘네들이 이제 좌타자들인데 영향이 좀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나마 오늘도 뭐 켈리라든지 아니면은 하다못해 니코너 정도에서 좀 기대값, 세이야 스즈키까지 해서 좀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값은 분명히 생기는데, 컵스 타선이 억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경기가 의외로. 그리고 1회가 삭제된 채로 세인트루이스가 경기를 하게 되면, 안 그래도 세인트루이스 지금 타격감이 바닥을 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윅스 나와가지고 윅스가 얼만큼 길게 던질지도 사실 장담할 수가 없죠. 윅스를 길게 안 쓸 거니까 오퍼너를 쓰는 거거든요. 이게 어차피 이게 도노반이랑 브럴슨이랑 누빠랑 이렇게 해가지고 1, 2, 3, 4, 5번에 좌타자가 3명이나 들어서고 이거만 막아내고 한번 넘어가면은 결국 컵스 입장에서
입장에서도 윅스를 그냥 5이닝이 아니라 5회까지만 책임을 지게 해도 불펜 운영에서 경기를 풀어갈 수 있다라는 희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경기가 아무리 바람에 도움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과연 그렇게 많이 점수가 날 것인가? 점수를 어차피 내려면은 이게 컵스가 내야 되는 점수 그림인데 그 시애틀전 보셨다시피 그렇게 돼야 되는 점수가 양상이 맞는데 그렇게 과연 갈 수 있을까? 이미 리브레토어가 홈에서 컵스 상대로 6이닝 콜스하면서 승리 투수 된 기억도 분명히 있고 이번 시즌에 그러면 이게 바람만으로 과연 이거 오버를 볼 수 있는가? 한번 의심을 해보게 되는 거죠. 도저히 저도 손이 안 가는 겁니다, 이 경기가. 그래서 굉장히 좀 저 또한 이거 선택지로 고려하기에는 이미 변수가 너무 크다. 그리고 조던 윅스의 피칭에 대해서도 이번 시즌에 이미 한번 말아먹었었죠. 그래서 도저히 이제 우리가 신뢰를 보일 수가 없는 구간까지 좀 와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비추천입니다. 그래도 기준점에 이렇게 나온 경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컵스가 점수를 이만큼 내요. 또 점수를 얻어맞고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오버 보는 게 맞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부는 날에는 선발 투수고 나발이고 그냥 무시야. 저 데이터로는 제가 볼 때 이건 굉장히 불안합니다만 기준점만 보고 갔을 때 바람이 이렇게 부는 날에 위글리 필드에서 컵스는 날아다닙니다. 지난번에 이제 16마일 가까이 되는 빠른 바람이 불었을 때 그때 이제 시애틀 시리즈 보신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미친 듯이 치죠. 그때보다 바람이 조금 덜 불기는 해요. 근데 10마일 정도면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부는 편인 거고 오늘도 데이터 무시 그냥 홈런 쇼가 될 수 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제 바람이 그렇게 안 불었는데도 솔로 홈런 4방으로 갖다가 그냥 갖다 박아버리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오늘도 위글리 필드는 홈런 쇼가 될 가능성을 일단 열어두고 가야 된다. 그게 컵스가 될지 세인트루이스가 될지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 또한 이 데이터적으로는 언더 갈 수 있을 만큼의 데이터인데 바람이랑 이 컵스 홈이라는 점은 오늘도 그냥 홈런쇼 양상의 경기를 염두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게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데이터를 아무리 비교를 해봤죠. 제가 윅스도 마찬가지고 리브레토 성적이랑 컵스 타선이랑 비교도 다 해보고 구종별로 공략할 수 있는 여부까지 다 파악을 해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일단은 좌타자들 못 끼고 들어가면은 리브레토가 워낙 또 다양한 공을 던지기 때문에 쉽게 못 칠 것 같거든요. 근데 뭐 결과 보면 항상 오버가 나 있는 게 이 순풍이 불 때 위글리 필드다 보니까 저는 선뜻 개인적으로는 구매를 엄두를 낼 수가 없는 경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토론토 대 LA 인저스. 어제도 제가 이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토론토 불펜진도 굉장히 불안하고 결국에 어제 그렇게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아델에게 쳐맞고 이제 실점하고 토론토가 동점 상황에서 연장 가가지고 송구 실책 끝내기 나와가지고 승리가 되었죠. 똥줄 승리 되었었죠. 오늘도 사실 양상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경기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오늘 이 토론토 이 경기도 오늘 바람이 순풍이 불어요. 외야로 10마일의 빠른 바람이 불어갑니다. 최소 8.9마일에서 최대 10마일까지 빠른 바람이 외야로 불어나가는 경기가 오늘 이 토론토 경기예요. 토론토 경기. 근데 이 경기도 그 바람이 부는 게 의미가 있으려면 야외 이제 이 얘네들 로저스 스타디움이 개폐식 돔구장이에요. 그 돔을 열고 경기를 할 것이냐 닫고 경기를 할 것이냐. 근데 이게 왜 닫을 거를 의심을 해야 되냐면 오늘 경기 시작이 지금 오후 3시 7분인데 오후 5시부터 해가지고 6시 사이에 약간의 소나기 소식이 있어요. 이거를 염두에서 과연 닫고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전에 오후 1시부터 해가지고 완전 해 쨍쨍하거든요. 지금 오늘 토론토가 그거 날씨를 믿고 그냥 소나기 살짝 맞고 게임한다 생각하고 그냥 이거를 문을 열고 시작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문 열고 시작하면 당연히 홈런바를 받게 되죠. 그러면 이 경기는 오버 나와야 됩니다. 기준점이 왜 이게 9.5점이 잡혔는지 슈워저가 나왔음에도 왜 9.5점인지는 생각을 해보면 그 바람 때문이거든요. 열고 할 거를 염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홈런쇼가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슈워저 같은 경우에도 주무기가 포신 페스트볼, 그 다음에 커터, 그 다음에 그 슬라이더 커브, 뭐 이렇게 커브 슬라이더 이렇게 던지거든요. 근데 그 커터와 포신 페스트볼, 그 다음에 그 슬라이더에
이 조아델의 이번 시즌 우투 상대 그 해당 구종의 타율이 거의 압도적으로 거의 한 3할 중반 이상을 찍고 있습니다. XBA 수준이 너무 사벽으로 치고 있어요. 근데 6월달에 홈런 페이스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그 오늘 상대적으로 봤을 때도 네투, 아델, 그 다음에 샤뉴엘 요렇게 세 명이 요주의 인물이에요. 요주의 인물. 슈워저가 얘네들을 통제 못하고 위기 상황이 올 가능성이 꽤나 있습니다. 지표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이제 코차노비치도 지금 이번 시즌에 슬러그가 0.45 수준으로 꽤나 많이 높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최근 두 경기는 피홈런이 없었음에도 일단은 그 6월달에 나머지 경기에서 모두 피홈런이 존재했었고 지금 어제 경기하면서 토론토가 이 히메네즈가 안타를 치고 나서 주루를 하다가 기존에 다쳤던 발목이 좀 통증이 올라와서 중간에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 나올 가능성 매우 유력하죠. 그렇게 되면은 토론토의 라인업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2루수가 그렇게 되면 이제 공백이 되죠. 그 자리를 어제 3루로 나왔었던 이 클레멘트가 2루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고 어제 좌익수 나왔었던 바저가 3루로 들어가게 되고요. 외야에 그러면은 이제 슈나이더가 좌익수로 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스프링어를 DH로 안 쓰는 상황이 생기면 스프링어 중견수 가고 외야의 스트로나 루케스를 이제 좌익수 우익수로 빼버리고 DH에다가 하이네만이라든지 아니면은 어제 잘 쳤었던 와그너를 DH로 쓰는 전략으로 조금 아마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사실 안드레 히메네즈가 빠지는 거는 최근에 탈감이 올라와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일단 보비셋이 돌아왔고 대신 들어와 줄 수 있는 자원들이 DH 자원들이고 외야 자원이다 보니까 이게 장타력이 또 올라간다는 거죠, 토론토가. 그렇게 되면은 오늘 경기 기준점 납득은 돼요. 납득은 충분히 됩니다만 토론토 일반승 말고 과연 갈 수 있는가? 왜냐하면 어제 LA 인저스의 불펜진 쓰신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LA 인저스 그 어제 나왔던 불펜진들이 최근 2주일 동안에 실점이 한 점인가 두 점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진짜 잘 막고 있었던 애들이었거든요. 어제도 실제로 다 잘 막았고요. 근데 이제 연장 가서 지금 실점한 건 뭐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송구 실책 뭐 그거는 그러려니 하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필승조 그 두 명이 연투를 했습니다. 부크만이랑 그 다음에 한 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두 명이 연투를 했어요. 두 명 빠지고 오늘 만약에 스트링랜드랑 제프라잔이 나오면은 토론토가 유리해지죠. 걔네들이 최근에 너무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외의 선수를 연투를 하는 상황이 생기면은 토론토가 오히려 불펜진이 조금 더 불안할 수도 있어요. 믿을만한 선수 오늘 피셔 한 명입니다. 피셔. 그럼 슈어저가 5이닝에서 6이닝 정도 던져줬을 때 5이닝 던지면 피셔가 아마 6이닝, 2이닝을 책임질 거예요. 제 생각에는 슈어저가 6회 올라와가지고 던지다가 상황 안 좋으면 피셔 나와가지고 6회 마무리하고 7회까지 던지고 8, 9회에다가 이제 어제 나왔었던 체드 그린 연투 한번 시켜주고 마무리로 오늘 아마 호프먼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토론토가 조금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조금 유리한 경기를 하지 않을까. 오늘도 핸디캡은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기입니다. 그 다음에 워싱턴이랑 보스턴 경기입니다. 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워싱턴도 보스턴도 서로 이거는 조금 팽팽하게 경기를 하면서 보스턴이 이기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소로카가 워낙 그 강점이 보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좌타자에게. 그런데 우타자에게. 그런데 그냥 학살을 해버렸죠. 아주 그냥 씹어 먹어버렸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안타를 치다가 결국 4단이 터진 게 5회였고 그냥 개판이 났어요. 정말로. 그래서 보스턴이 지금 최근 2주 동안의 팀 타율이 압도적인 평균치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여기 보스턴에 지금 이렇게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선수가 누구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안토니 데뷔전은 좀 아쉬웠어요. 근데 얘가 메이저리그에서도 손에 꼽는 파이프 랭킹에도 손에 꼽는 보스턴의 슈퍼루키거든요. 타자. 안토니가 지금 타격감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안타를 치면서 지금 어제도 4출루 경기를 했었고요. 듀란은 사실 어제의 활약이 또 나올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다만 안토니, 토로, 지금 나바에즈랑 아브레유 스토리 요 라인이 진짜 무섭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은 워커뷰러가 너무 부진하다 보니까 지금 특히나 지금 또 워커뷰러가 뭡니까? 또 싱커볼 투수입니다. 싱커볼. 뷰러의 구종별 수치를 보면 잠시만요. 뷰러의 구종별 수치를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공을 던져요. 얘가
너무나도 다양한 공을 던져서 노림수를 가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 싱커 비중이 있고 커터 비중이 있는 이 투수들이 워싱턴에게 상성이 안 좋습니다. 워싱턴이 포심 페스트볼 약하다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려서 그래서 전 지올리터가 잘 던질 수 있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었는데 결국 이 뷰러가 던지는 이 어디 갔냐? 왜 창이 이거야? 뷰러가 던지는 여기구나. 이 커터와 싱커에 대해서 워싱턴이 대응을 못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대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기준점이 또 오늘 미친 듯이 높은 10.5점이 잡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초기에는 이게 보스턴의 정배당으로 해외에서 발매가 됐었습니다. 1.81배로 보스턴 정배당 나오고 이제 저 누구야? 워싱턴에게 2.06배가 잡혔었는데 지금 이게 발매되고 조금 있다가 바로 동배당으로 전환이 됐어요. 1.91대 1.91배당으로 동배당으로 정정이 됐었고 지금 국내에서는 워싱턴이 정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워싱턴이 할 만이 있다는 거죠. 이게 좌투수가 나와서 그런 건데 실제로 지금 보스턴이 이렇게 타격감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좌투 상대 성적을 보면 이 나바에즈를 제외한 나머지 타자들에 대해 곤잘레스와 나바에즈 얘네 두 명을 제외하고는 좌투에게 꽤나 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파커도 부진한 때가 있었지만 최근 3경기 연속으로 거의 퀄리티 스타트 해주면서 반등을 또 하고 있거든요. 거의 그 정도급 피칭을 하면서 그래서 오늘 경기 같은 경우도 지금 워싱턴이 제가 어제 진다라고 말씀했던 이유 중 하나가 불펜이 없다였습니다. 불펜이 다 필승조급으로 쓸 수 있는 불펜진이 없었어요. 어제는 워싱턴 입장에서 그 이제 피네건이랑 그 저 빼를 포함해가지고 필승조급 자원들이 없었는데 이제 오늘 이제 걔네들이 이제 투입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버텼을 때 워싱턴이 비벼질 수 있다라는 경기 양상. 다만 이 또한 시나리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보스턴에 제가 이 경기를 그래서 거르는 이유가 보스턴이 그간에 지금 급작스러운 상승을 만들어냈었죠. 완전 타격이 바닥을 쳤다가 토론토한테 한번 그때 라오가 아니라 저 누구야 베시탄데 그냥 한번 학살을 하고 나서부터 급작스러운 타격 상승을 보스턴이 만들어냈는데 그때 기간 동안에 좌투 상대로는 성적이 그래도 안 좋았었고 어제 제가 볼 땐 타격이 절정으로 치닫았던 경기였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과연 좌투수 상대로도 과연 이렇게 타격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를 아마 오늘 경기를 통해서 조금 데이터 수집을 해야 되는 날이다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경기예요. 이 경기는. 그래서 뭐 최근 수치로 본다면은 워싱턴도 타격감도 올라와 있고요. 보스턴은 지금 타격이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 뭐 타율이 3할 뭐 5푼 가까이 될 정도 팀 타율이 미친 듯이 퍼붓고 있으니까 뭐 그걸 보면은 보스턴은 승을 보는 게 맞는데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좌투수라는 변수가 오늘 또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무시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워싱턴도 CJ 에브람스 그 다음에 저 누구야 제임스 우드를 포함해가지고 알렉스 콜 전부 다 지금 나올 수 있는 영이라든지 전부 다 싱커볼 커터에는 대응이 다 된다라는 점 생각하면은 그냥 오버로 가보는 게 어떨까라고 정도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 경기입니다. 기준점이 높아도. 그 다음 경기가 이제 필라델피아랑 신시내티. 와 이거는 진짜 제가 오늘 이거 보시는 분들에게 딱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루자르도가 고장이 났어요. 루자르도가 진짜 어제 제대로 고장이 났다라고 제가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루자르도는 투구 폼이 좀 와일드하고 항상 두 가지의 변칙성 투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엔딩 포즈에서 타자들이 그거를 판단하고 구종을 구분할 수는 없어요. 이게 이제 마무리 동작이니까. 근데 루자르도는 이 빠른 공을 던질 때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이 공을 던지고 나서 마지막 동작이죠. 마지막 동작에 발을 착지하는 순간에 방아리 이렇게 튕겨가지고 오른쪽으로 왼발이 넘어와 버립니다. 그렇게 던지면 이제 97, 8마일의 빠른 공으로 그렇게 넘겨서 던지게 되는데 어제 경기에서 루자르도 던진 거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루자르도 어제 경기에서 밸런스가 하나도 안 맞아가지고 공을 던지면서 발 착지하는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언제 이제 그렇게 되냐면은 측면 복사근이 아플 때나 아니면은 디딤발 쪽이죠. 그러니까 좌투수 기준으로 오른쪽 다리 무릎이나 다리가 아프면은 회전을 강하게 못 주다 보니까 그걸 끊어 던지게 돼요. 그거를 더 강하게 줘버리면은 반대쪽 통증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몸이 문제가 있어, 그 새끼. 제구가 하나도 안 되고, 공을 던지면서도 착지되는 부분 자체가 완전히 달라. 그래서 어제 유일하게 제구가 됐던 게, 걔가 변화구를 던질 때는 원래 그렇게 착지를 끊어서 던져요. 그래서 유일하게 제구가 됐던 게 체인지업이었는데, 직구가 제구가 안 되니까는 우타자 몸쪽으로 계속 내리 꼽아버리는 겁니다. 끊어 던지니까. 끝까지 끌고 와가지고 쫙 끌어줘야 되는데, 그게 힘이 끝까지 못 쓰게 되니까는 끊어서 던져서 이제 몸 쪽으로 꽂히는 거죠. 루자르도는 그거 당분간 제가 볼 때 못 고칠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볼 때 몸이 아픈 거 맞는 것 같은데 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루자르도는 걸러야 됩니다. 그걸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일단 신시내티는 잘 쳤어요. 그리고 필라델피아도 잘 쳤습니다. 어제 아포트 상대로 그만큼 쳤으면은 사실 로돌로는 그 이하거든요. 구속이 일단은 아포트는 94, 5마일까지 나옵니다만 로돌로는 92마일짜리 직구로 공을 던지다 보니까 눈에는 더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오늘도 수아레즈 대 로돌로면은 당연히 필라델피아가 유리하다라고 보게 되는 경기긴 해요. 그런데 어제도 엘리 델라크루즈도 마찬가지였었고, 이 안타를 이 좌투수를 상대로 못 쳐야 되는 애들이 치고 있다라는 것이 조금 더 신시내티에 굉장히 좀 유의미하게 작용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제 델라크루즈가 이제 2안타를 때리면서 그 중에서 그 두 개가 전부 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저 우타석에서 친 안타였었고, 그다음에 프리들이 살아나고 스티어가 그렇게 치니까는 이제 볼즈과 함께 곁들여져 가지고 아주 그냥 신시내티 방망이가 조금 춤을 췄죠. 근데 지금 필라델피아도 타선은 또 살아 있습니다. 이 경기도 제가 볼 때 수아레즈의 이 좌타 상대 피안타율이 아직까지 1할대로 유지되고 있는 걸 생각하면 여전히 필라델피아 정배당을 보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다만 어제 경기에서 이제 필라델피아가 불펜을 당연히 과소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었고, 신시내티도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면은 오늘 경기에서 양팀 선발 투수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 섣불리 내리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 어느 한 팀이든 터졌을 때 그 투수를 유지를 시킬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약간 벌투성 경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지만 오버를 좀 더 생각하게 됩니다만, 네, 필라델피아 승 가능성은 당연히 수아레즈를 생각해서도 좀 더 높게 평가하게 되는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거 진짜 비추천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어제 그렇게 많이 쳐놓고서 오늘은 개투수전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추천 드리는 경기긴 합니다. 제가 필라델피아 팬이다 보니까 워낙 좀 이렇게 한번 싹 치다가도 침묵하는 경기도 너무 많이 보고 해서 제 나이에 노파심이랄 수는 없고요. 그냥 우려됨에 조금 있어서 좀 강조드려서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하퍼 돌아오고 어제도 멀티히트 치고 좀 그렇게 한 모습 보면은 필라델피아가 지금 다시 한번 부응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점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불펜에서도 뭐 컬커링, 스트람까지 그다음에 이름 생각 에르난데즈까지 해가지고 지금 그나마 필라델피아가 아껴놓을 애들은 다 아껴놓은 상황이라는 거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애리조나 대 캔자스시티. 이것도 이제 제가 어제 캔자스시티 역배를 봐드렸던 경기였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쳤던 캔자스시티였습니다. 좌투 상대로 강했던 애들이 확실히 더 두각을 드러냈는데 그 외에 제가 좀 더 의아했던 거는 역시 파스칸티노의 멀티 홈런이었죠. 그 부분까지는 저도 또한 생각을 못해서 그게 결국 점수를 폭발시켰던 거였고, 캔자스시티가 여유롭게 승리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었던 건데, 오늘 같은 경우는 넬슨 지금 5월달, 5월달, 6월달까지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달별 피안타율이 2할이 채 안 되는 만큼 미친 활약을 하고 있어요. ERA가 지금 3점대 수준이 나오면 안 되고 사실 2점대까지 떨어져야 되는 수준의 피칭을 하고 있는데 실점 관리가 좀 안 되다 보니까 3점대 ERA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넬슨이 지금 거의 애리조나 마운드의 실세다 라고 봐야 될 수준이에요. 오히려 와카가 조금 오늘 선발 싸움에서는 약간 밀린다라고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경기 실제로도 이게 애리조나가 정배당이 초기에 책정이 되었었고 해외에서도 1.83배에 2.20배당 책정해서 경기가 운영이 열렸는데 이후에 애리조나의 배당이 0.13배나 빠지면서 이게 1.66배 국내랑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까지 지금 해외에서 좀 떨어지는 추세가 보였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초기 발매 수준 배당차를 생각하면 0.21배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저는 어제 그 타격감 오늘까지도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하면 어제 이 살바도르 페레즈가 하나도 못 쳤는데도 캔자스시티가 그 정도 점수를 낼 수 있었고, 애리조나가 타격을 와카를 상대로 아예 못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어제 경기에서 애리조나가 빅스와 톰슨 불펜을 소모를 했고, 오늘 또 자칫 쓰면은 뭐 긴켈 뭐 이런 애 나와야 되는데, 애리조나 지금 사실은 잭슨 없는 상황에, 마르티네즈가 없는 상황에서는 믿을 만한 불펜이 사실 없거든요. 그나마 믿고 쓰는 게 그 좌완 빅스, 우완 톰슨이에요. 근데 걔네들 그렇게 소모를 하고 나서 오늘 경기를 또 하게 되면은 이제 장담할 수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오늘 쏘신 건가? 방금 쏘신 건가요? 이거 몰라, 그냥 보내드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오늘도 캔자스시티가 어제 불펜 쓴 거를 생각하면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할만해요. 이 경기가 캔자스시티가 어제 린치 이렇게 쓰면서 경기했는데, 사실 그 슈레이버부터 시작해가지고 크루즈, 이 불펜들을 아직까지 쓸 수 있는 자원이 남아있는 상황에 와카가 5이닝 어거지로 버티는 건 얘가 제일 잘하거든요. 최근에 타격감만 생각하면은 지금 인디아, 그 다음에 가르시아, 그 다음에 지금 완전히 살아난 게 바베이트 주니어예요. 바베이트 주니어가 6월달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완전히 살아났고, 지금 상대 전적도 보면 살바도르 페레즈도 6타수 4만타, 바베이트 주니어도 5타수 4만타로 지금 상대 전적도 강하게 나오죠. 그래서 요거 좀 살려서 경기하면 애리조나, 오늘도 캔자스시티가 할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더 하게 되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애리조나 대 볼티모어 경기인데, 애틀랜타 대 볼티모어인데, 요거는 어제 그냥 제가 스트라이더 믿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논외의 선수급이다 보니까 스트라이더가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게 투수전이 되면서 3대2로 오히려 볼티모어가 승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요 경기는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냐? 이거 버머 나오죠? 이거 오픈 아닙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애틀랜타가 오늘 불펜데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버머와 크랜머의 대결이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여러분, 이거는 애틀랜타가 몇 명의 투수를 쓸 줄도 모르고 누구를 어떻게 몇 이닝을 쓸 줄도 모르는 상황에 예측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저는 이 크랜머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원래 얘의 스토프를 따지고 보면은 못해야 되는 게 맞아요. 못해야 되는 선수입니다만, 최근에 반등하면서 나름 퀄리티 스타트급 피칭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템파베이, 양키스 템파베이 경기하면서 각 1실점이 최다 실점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피칭을 또 해주고 있다라는 게 눈에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섣불리 고려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불펜데이 변수까지 감안하고 리스크를 떠안으면서까지 이거를 구매할 생각은 도저히 못한다 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키스 대 이제 뉴욕 매츠, 사실 이거 선발만 보면 양키스 승이거든요. 이게 서브웨이 매치가 되면서, 서브웨이 더비가 되면서 이제 뉴욕에서의 이 팽팽한 흐름은 언제나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워요. 어제도 그렇게 리드오프 홈런 때리고 백투백 홈런 치고 리드오프 홈런 때리고 저지까지 백투백 홈런을 치고 시작했는데, 바로 소토의 동점 홈런 나오고, 그 다음에 역전 오히려 양키스가 당했다가 이 재역전을 하는 상황에서 저지가 어제 그렇게 날뛰어주고 벨린저까지 홈런을 치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이 경기는 매츠가 이겨버리죠. 양키스는 비상입니다. 진짜로 시즌 초반에 그냥 극강의 필승 마무리라고 생각했던 위버가 부상을 당하고 돌아오고 나서 바로 실점을 그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버를 못 믿는 상황에 오늘 또 이러면은 데빈 윌리엄스에게 또 기대를 해야 되는데, 데빈 윌리엄스도 지금 정말 불안하죠. 양키스의 불펜진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게 지금 이 경기의 가장 핵심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지금 오늘 경기 같은 경우도 사실 선발 투수만 보면은 로돈이 보여주고 있는 지금 이번 시즌 운영만 따지고 보면은 분명히 더 유리하다라는 것은 맞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몬타스가 초반에 또 공략 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양키스가 지금 해답을 찾은 게 뭐냐면,
지금 가장 양키스가 문제가 되는 게 그리샴이에요. 이 그리샴. 얘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리샴이 어제도 대타로 나와가지고 죽고 그랬는데 이 그리샴의 삼진이 너무 많아요. 삼진이 1번에 나와서 계속 뒤지고 시작하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이거를 해법을 찾은 게 지금 도밍게즈 자리를 완전히 뺏어버렸죠. 도밍게즈를 1번 쓰고 강한 2번 타자 에런 저지의 벨린저, 스탠튼, 뭐 치좀 이렇게 가니까 골드슈미트도 문제값인데 조금 라인업을 내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다가 지금 라이스까지 써야 된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양키스의 문제는 결국 골드슈미트와 그리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골드슈미트를 1번을 그 1루수에 쓸 게 아니라 오늘 양키스가 이기려면 도밍게즈 1번, 2번에 라이스, 3번에 에런 아니면 2번 저지, 3번 벨린저, 4번 라이스, 5번 치좀, 6번 스탠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7번에 볼피 그 다음에 뭐 포수는 뭐 누구나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9번 르메이유 이렇게 나오면은 양키스가 이길만 하다. 양키스가 진짜 이건 이길만 하다. 타격으로 이길만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만약에 이렇게 그리샴도 나오고 골드슈미트도 나오고 스탠튼도 일단 출전하고 이러면은 타선의 흐름이 계속해서 끊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에다가 불펜 변수까지 감안을 하면 양키스 승을 장담할 수가 없게 되는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뉴욕 매츠가 홈 경기를 한다는 것부터 이미 매츠의 홈 승률이 어제 경기 결과를 대변했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오늘도 양키스가 그런 역전패를 각오해야 될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할 정도로 양키스의 라인업이 너무 중요할 것이다 라고 일단 강조드립니다. 예,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양키스 라인업 진짜로 제가 감독이었다면은 이건 진작에 행했을 변화인데 워낙 양키스는 이 주전에 양키스가 아니라 메이저리그가 이 주전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 이 꼰대 야구가 박혀 있다 보니까 일단 몸값 비싸면 쓰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되는 건데 오늘 요것도 그래서 프로토 구매하는 저의 입장에서도 고려할 수 없는 선택지가 돼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경기 마이애미 대 미러키. 이 미러키가 진짜로 6월 한 2주가량의 진짜 돌풍의 활약을 하면서 미친 듯한 타격을 쳤던 게 이 미러키였습니다. 그런데 이 최근의 미러키는 다시 하락세를 걷고 있어요. 저번 시리즈부터 해가지고 타격이 좀 떨어지면서 미러키가 지난 6경기 동안에 이 기록된 타율은 실제 타율은 2할 2푼 8리밖에 안 됩니다. 6경기 동안에 다시 타격이 하락하고 있어서 이제 맹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 한 일주일 전만이었다 하더라도 미러키 공짜승이죠. 사실 퀀트릴에게 5이닝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 패트릭 5이닝만 버텨주면은 미러키가 그냥 빠따로 그냥 씹어 먹은 다음에 불펜에서 그냥 야금야금 살살살살 그냥 달래주면은 그냥 일반승은 그냥 거뜬히 해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마이애미가 어제 경기에서 다시 로페즈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로페즈가 다시 홈런을 때리면서 상위 타선에서 임팩트를 과시하기 시작했고 어제 아거스틴 라미레즈가 못 친 게 마이애미의 페인이에요. 원래 추세대로 아거스틴 라미레즈가 이 타격이 어제 가능했었더라면 어제 마이애미는 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아거스틴 라미레즈가 어제 무안타로 침묵했던 게 결국 마이애미의 득점이 더 폭발하지 못했던 가장 큰 원인이었다. 왜? 어제 에드워즈랑 산체스랑 로페즈는 할 거 다 했거든요. 그리고 스타워즈도 이제 안타 신고를 했었고 그러면은 상위 타선에서 해줘야 되는 애들 다 해줬는데 라미레즈만 못했던 게 페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럼 오늘 만약에 이 라미레즈마저 치게 된다면 미러키도 승을 장담할 수가 없게 돼요. 이게 왜냐하면 최근에 마이애미의 투수진들이 역할이 꽤나 단단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의외로 여러분이 놀라시겠지만 이 피츠버그 투수들이 지금 최근에 가장 뜨겁습니다. 굉장히 타이트한 경기를 만들어요. 오늘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시애틀이랑 기준점 그 두 경기가 7.5점이 나왔죠. 그렇게 칼날리가 홈런쇼를 하는데도 그게 피츠버그가 최근에 불펜들도 마찬가지고 선발 투수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투수 지역이 단단하게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마이애미도 그 행보에 조금 발을 올린 그만큼의 조금 좋은
투수력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미러키의 파선이 좀 식어버린 상황에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배당이 여러분들도 사실 마이애미 대 미러키 그냥 그냥 팀 이름만 듣고 선발 투수 모르고 딱 들었을 때 아 미러키 개똥배잖아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할 만큼의 팀 밸류 차라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게 이 경기가 1.53배, 해외에서는 1.70배까지 나옵니다. 그 지금 발매됐을 때 그만큼 그렇게 똥배 경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경기가. 그래서 핸디캡은 도저히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이게 오늘 승리를 하려면은 저는 딱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플레릭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저 콘트레라스, 옐리치 그 다음에 한번 그 정도 선에서 홈런 하나 정도는 걸쳐줘야지 이게 될 겁니다. 안 그러면은 마이애미 똑딱이에 또 당할 수도 있다. 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일반승까지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오버를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마이애미가 그냥 뒤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경계해야 된다. 일반 정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경기도 경계해야 됩니다. 제가 괜히 오늘 어렵다고 한 게 아닙니다. 트렌드가 또 바뀌었어요. 그리고 클리블랜드 대 디트로이트 이 경기도 사실 오늘도 주력급 생각할 수도 있는 경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력급 생각할 수도 있는 경기인데 변수가 있다면 일단 좌투수가 나왔다는 거죠. 디트로이트가 최근에도 타격감을 미친듯이 올리면서 최근 일주일도 타격감이 아직까지 2할 9푼 이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에도 2대1로 이기는 과정에서 타격이 많이 못 되었던 경기였는데 심지어 지금 어제 타격이 우투수를 상대로 그렇게 했는데도 못 되었었고 좌투수를 상대로 성적을 봤을 때 최근 2주 동안의 디트로이트의 타율은 2할 5푼대밖에 안 돼요. 우투 상대로는 3할이 거뜬히 넘어갔었는데 근데 좌투 상대로는 이미 2할 5푼대로 저조한 타율이 나오고 있었다라는 점. 그나마 앨런이 이미 디트로이트에게 한번 털린 적이 있다 보니까 볼질하다가 털린 적이 있어서 그걸 생각하면 당연히 디트로이트가 좀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이 좌투 상대로 실질적인 타격 자체는 디트로이트가 좀 하락세라기보다는 폭발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아직 최근까지도 있었고 오늘도 그게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제 경기에서 호세 라미레즈의 그 런과 함께 이 스티븐 쾅까지 이 두 명의 타자들이 멀티히트 경기를 하면서 부활의 신호탄을 알렸어요. 이게 또 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클리블랜드의 반등의 시작. 제가 클리블랜드가 살아나려면 무조건 스티븐 컨이나 호세 라미레즈가 살아나야 되는데 얘네들이 못 치는 이상 클리블랜드는 타선에 가망이 없다라고 했었어요. 어제도. 실제로 어제 경기 전까지 호세 라미레즈는 20타수 무안타를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그렇게 살아난 겁니다. 스티븐 컨과 같이. 얘네들이 살아나면은 이제 만자르도와 그 다음에 최근에 다시 불을 지피려고 장타를 조금 보태주고 있는 레인 토마스 그 다음에 산타나까지 가세를 하면 상위 타선이 클리블랜드가 터질 수가 있어요. 어제도 산타나는 3출루 경기를 실제로 했었고 레인 토마스가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장담할 수 없는 경기 양상을 표출할 수도 있다. 내일까지도. 왜? 클리블랜드가 어제도 불펜을 아꼈어요. 세코니 6이닝 쓰고 페스타 쓰면서 또 얘 요새 좀 페스타를 혹사시키고 있는데 클리블랜드가 지금 필승조들을 이제 꾸역꾸역 아끼고 있습니다. 오늘 또 다 끌어다 쓸 가능성이 꽤나 높아요. 오히려 이제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홀튼이 어제 멀티닝 던져서 아마 못 나올 거고요. 이제 베스트도 1.1이닝 던져서 오늘 마무리 체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칸을 있죠. 그 스플리터 던지는 애 계속 체인지업만 던지는 친구 있죠. 그 친구가 연투를 해주면서 마무리 체제로 넘어가줘야 될 거고 그러면 이제 헌터 빼고는 사실 또 브리스키나 이런 불안한 불펜들 꺼내야 되는 디트로이트면은 경기 중간이 꽤나 난감해질 수가 있습니다. 디트로이트가. 그래서 요거도 오늘 타격이 터지지 않으면은 디트로이트 타격이 터지지 않는 이상 굉장히 좀 난해한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뚝 까놓고 말씀드리면 어제도 토론토 승, 디트로이트 승을 제가 주력으로 들었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고려하지 못한 이유는 결국 그러한 요소 때문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주력으로 고려를 못할 정도로 디트로이트 경기에 변수가 좀 생겼다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저스 대 휴스턴 충격의 경기였습니다. 진짜로 충격의 경기. 말 그대로 그냥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경기를 했어요. 진짜 6회 진짜 가관이었고요. 뭐 사실 1회부터 시작이 꼬였던 경기였었죠. 꼬였던 경기였었고 3회인가? 경기 터졌었습니다. 사실상 이제 맥큘러스 주니어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던지고 오히려 이제 원래라면 오타니 다음에 계속해서 나왔었던 카스파리우스를 어제 단독 선발로 내세웠다가 큰 코 다쳤던 다저스였습니다. 경기 던졌고 오늘 이제 오타니 나오는데 놀랍게도 오늘 오타니도 정상 선발이 아닙니다. 오타니 다음에 그 로블레스킨가 걔가 나올 거예요. 일단 콜업이 됐고요. 걔가 이제 오타니 다음에 나올 거라고 이제 예고가 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다저스가 정배당이 나왔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해외에서도 초기 발매가 다저스가 1.8배당에다가 휴스턴 2.05배당이 나왔었는데 이게 나중에 돼가지고 다저스 배당이 더 빠져요. 1.7배당까지 빠집니다. 그만큼 다저스 쪽으로 배당 흐름이 조금 흘러가고 있는 양상임을 볼 수가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진짜 어제 경기 본 사람들은 이거 휴스턴 반대 절대 못 가요. 심지어 선발쳐서 발대즈인데 절대 못 건드리는 경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어제 경기 그렇게 개판 터져버리면서 휴스턴도 경기 운영을 꽤나 좀 여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저스 원정 오기 전에 그때 이제 마지막 그때도 콜로라도전이었나? 그 윈즈 쓰면서 필승조 아꼈던 날 있죠. 필승조를 그렇게 아끼면서 다저스 시리즈를 데뷔하고 넘어왔었는데 어제 그 게임이 터져버리면서 알렉산더를 3이닝 투입을 시키면서 휴스턴이 불펜진을 또 다 아꼈어요. 오히려 다저스 입장에서는 다저스도 불펜에 걱정이 굉장히 많은 팀이거든요. 그러면 오늘도 휴스턴의 타격이 그렇게 폭발하게 돼버리면 저는 진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휴스턴이 이번 시즌에 진짜 고전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카일 터커를 내보내고 그거를 보강하기 위해 데려왔던 크리스천 워커가 못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는 이름도 생각이 안 난다. 걔 그 좌타자 그 이름 뭐죠? 그 홈런 타자. 알칸타라가 아니라 이름 아무튼 아시죠? 휴스턴의 4번 타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아무튼 걔가 부상으로 빠져 있다라는 거. 그게 제일 영향력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 이제 크리스천 워커가 그렇게 이제 터져버리고 게임에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은 중심 타선의 힘이 더 무거워진다라는 겁니다. 카라티니가 제가 어제 경기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은 어제 제가 분명히 경기 라이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휴스턴의 라이브의 핵심은 알투베, 파레데스 그 다음에 카라티니라고 했습니다. 어제 카라티니 알투베가 경기 진짜 폭발하게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크리스찬 거까지 터지니까 휴스턴 중심 타선 상위 타선이 미쳐 날뛰게 되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오탄이 내려가면 다저스 뭐 없거든요. 냉정하게 투수는. 그럼 다저스의 방망이가 발데즈를 상대로 과연 얼마만큼 활약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오늘 경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실제 발데즈랑 다저스랑 상성을 따지고 보더라도 발데즈가 썩 밀린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다저스 입장에서도 사실 오늘 경기에서 발데즈를 공략해줘야 되는 가장 핵심 타자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좌투 킬러 윌 스미스가 될 거다라고 일단은 말을 하게 되죠. 그거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과연 오타니, 그 다음에 프리먼, 무키베츠를 포함한 이 돈값해야 되는 선수들의 타격이 과연 터질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오늘 경기 결과가 완전히 좀 달라지는 양상이 될 텐데 실제로 이 발데즈가 이 다저스의 타선과 상대 전적을 우리가 따지고 보게 되면 오타니도 발데즈에게 무려 44타석 36타수 5안타 1할 3푼 9리고요. 이 테오스카 에르난데즈도 16타수 3안타 1할 8푼 8리고요. 그 다음에 윌 스미스도 6타수 1안타고요. 무키베츠는 5타수 무안타. 전부 다 약합니다. 아니요, 50개입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 상성을 따지고 보면 오늘도 휴스턴 역배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다저스의 승을 보기에는 그냥 오타니 선발은 진짜로 그냥 이거는 그냥 배당만 떨어뜨리는 역할만 좀 했지. 사실 2이닝, 3이닝짜리거든요. 제가 볼 땐 오늘은 오타니가 아마 3이닝을 던질 것 같아요. 초반 투수전 양상 가다가 결국 오타니가 내려가는 순간에 경기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오타니도 최근 등판한 경기에서 계속 1회 실점하고 있죠. 그래서 완전히 오타니를 이제 신뢰할 수는 없지 않나 라고 보는 게 이 경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콜로라도 대 화이트삭스 경기인데 이것도 이제 재밌어지는 게 화이트삭스도 최근에 이 투수력을 조금 과시를 하고 있는 팀 중에 한 팀입니다. 화이트삭스가 실제로 최근에 경기를 펼쳤던 5경기에서 어, 5경기 아니라 3경기 표본에서 ERA가 투수들 ERA가 2.79점, 2.79 ERA 수준까지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ERA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캐논이 최근에 계속 부진하면서 5이닝을 못 버티고 강판당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상황이 좋게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화이트삭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르케즈, 지금 마르케즈는 이제 다른 선수가 되어 있죠. 최근에 지금 아직까지 3승 9패라 5점대 높은 ERA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마르케즈가 최근에 보여준 피칭은 5.2이닝 무실점, 5이닝 1실점, 4이닝 이땐 다저스 원정 이때 개 털렸었고 이거 실책 때문에 이래 됐거든요. 이것도. 그리고 미러키전 5.2이닝 2실점 피칭하면서 지금 마르케즈가 지금 프랜차이즈 역대 최다 탈삼진 투수로서의 위용을 조금 살리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화이트삭스 타격감에 사실 저는 콜로라도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 경기 정배당 받기도 했고 실제로 콜로라도가 오늘 경기에서도 사실 캐논이랑 마르케즈의 대결이면 캐논을 상대로 지금 오늘도 뭐 프리먼 안 되고 그 뭐 도일이라든지 에스트라다 그다음에 모니악 요 라인에서 지금 충분히 타격이 될 거다라고 군만도 마찬가지고 장타의 한 방을 기대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폭발적인 장타가 터지면서 경기가 빵빵 터질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이미 일단 코스필드라서 홈런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생기는 건 맞습니다만 바람이 그렇게 도와주는 날도 아니고 오히려 바람이 역풍 방향으로 불거든요. 그래서 바람도 그렇게 많이 도와주는 편도 아니고 마르케즈가 지금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추세를 보면은 슬러그 수치도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점수가 좀 어제처럼 많이 나지 않는 선에서 콜로라도가 좀 유리한 경기를 하지 않을까. 필승조 운영에 있어서도 콜로라도가 오늘도 이제 경기를 풀어간다고 작정하고 던지게 만들어버리면 오늘까지도 필승조 운영에는 무리가 없을 것은 반갑습니다. 네, 필승조 운영에서는 무리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킬레이랑 그 아그노스 못 나오는 거 제외하면은 그 하바르손이랑 그 다음에 버드 기용하면서 마르케즈 다음 뒤를 받쳐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샌디에고 대 텍사스, 요것도 어제 제가 이제 언더 드렸던 경기였는데 텍사스의 타선이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좀 많이 답답한 모습을 보였어요. 사실 쳐야 될 애들은 쳤어요. 시미언도 마찬가지고 시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조시 스미스라든지 여타 타자들이 다시 침묵해버리니까 좀 많이 아쉬운 점이 생기죠. 실제로 텍사스가 최근 원정 이제 볼티모어 원정, 피츠버그 원정, 그 다음에 이번 샌디에고 원정까지 해서 총 8경기인가? 7경기에서 보여준 원정 팀 타율이 1할 때입니다. 1할 후반대로 굉장히 안 좋아요. 그 해당 경기들 중에서 오버 났던 경기가 한 2경기 정도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콜렉 대 코빈, 이게 지금 로토와이어에는 잭슨 그 라이터 주니어로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코빈이 맞겠죠. 코빈이 나올 것 같고 좌투수가 나오게 되면은 사실 좌투수에 대한 면역이 생기는 건 그나마 아라에즈, 다행이죠. 어제도 아라에즈가 그렇게 살아나서 멀티히트를 쳤다라는 게 오늘 경기에서 사실 아라에즈, 슈츠, 이글레시아스에 기대된 바가 굉장히 큽니다. 샌디에고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양팀 투수들이 어제 불펜 운영을 따지고 봤을 때 굉장히 필승조 자원들을 과감하게 투입을 많이 했던 경기였습니다. 실제로 어제 나왔던 불펜 투수들 중에서 텍사스도 샌디에고도 필승조 아닌 선수들을 꺼내는 자원이 없었어요. 전부 다 필승조급이었고 오늘 이기려고 작정할 거면 아마 한 팀 이기는 팀은 연투를 각오로 해야 될 겁니다. 나머지 투수들에 대해서 기댈 수 있는 선수가 많이 없어요. 그나마 이제 텍사스 정도가 잭슨 정도가 있는 거, 어제 가르시아가 그렇게 실패했던 거고 텍사스는 이제 잭슨 정도 남아 있는 건데 이기려고 각오를 하면 오늘도 필승조급 경기 하면서 아마 서로가 좀 무리하는 경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오늘도 점수가 좀 많이 안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다만 샌디에고의 이제 홈 경기 양상이라던가 텍사스의 원정 타율을 생각하면 오늘도 결국 샌디에고도 좌투수 상대로 최근에 2주 동안의 타율이
굉장히 2할 초반대로 안 좋습니다만 이 6경기 표본에서 홈런 4개가 나왔었거든요. 그 장타 한 방에 어제도 마차도였었고 이제 오늘도 장타 한 방에 샌디에고가 리드를 잡고 그거를 좀 유지하면서 근소한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이 경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틀레틱스 대 샌프란시스코 경기인데 요거도 이제 오늘 좀 까다롭죠. 왜 그렇냐? 세베리노가 다시 부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건 웹이 나오는 경기마저도 저번에 샌프란시스코는 승리를 놓치는 양상이 됐었고 어제 경기에서 이제 애틀레틱스가 이제 홈런 쇼를 좀 했는데 클라크였죠. 걔가 때렸던 어제 홈런이 이번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네 번째인가 세 번째로 가장 멀리 나간 홈런으로 좀 기록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어제 제가 요주의 인물이라고 했었던 컬크도 홈런을 때려냈었고 지금 루커, 그 다음에 컬크, 랭겔리어스, 소더스트롬 어제 쳐줘야 되는 애들 다 쳤고 윌슨까지도 돌아와가지고 그렇게 타격을 해버렸다 보니까 오늘 제 로건 웹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거 샌프란시스코 정배당 물었다가는 골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세베리노가 휴식일이 꽤나 중요한데 6일 휴식이 가장 이상적이긴 해요. 한번 휴스턴전에 잘 던졌던 경기도 6일 휴식 경기였었고 6일 휴식한 경기에서 성적이 좀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 더 영향력이 큰 건 뭐냐 이 주전 포수 랭겔리우스의 복귀라는 겁니다. 이 휴스턴이 휴스턴이 아니라 세베리노가 이 랭겔리어스의 부상과 함께 부진이 생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주전 포수의 합과의 이제 그 영향을 합을 맞추지 못하게 되고 나서 세베리노가 타격이 좀 많이 두들겨 맞았다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랭겔리어스랑 다시 합을 맞추게 되었을 때 세베리노는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 실제로 지금 이제 랭겔리어스와 12경기 한 맞추고 4.54 수준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 이제 그 맥가이버였나? 그 친구랑 2경기 해가지고 9.1이닝 동안 13실점했고요. 그 다음에 어스틴 윈즈랑 해가지고 17.2이닝 동안에 17점 했네요. 17점 22피안타 맞으면서 5.09 피안타율 2할 9푼 7리. 그러니까 오늘 랭겔리어스와 합을 맞췄을 때 세베리오노는 분명히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타격에서 어제 그렇게 또 샌프란시스코 타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장의 이 샌프란시스코 타격을 우리가 뭐라 할 말이 없죠. 사실 이정우도 다시 침묵했고 윌리 아다메즈가 계속해서 연속 안타를 때리고 있는 건 정말 다행입니다만 지금 타격에 있어서는 이 애틀레틱스가 훨씬 더 우세에 있다. 불펜 불안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샌프란시스코가 최근 일주일 동안에 팀 ERA 수준도 4.58 수준으로 리그 전체 19위 수준 오히려 애틀레틱스보다 부진합니다. 애틀레틱스 불펜진도 멀티이닝 소화를 시키면서 계속해서 요새 꼬아서 경기를 하고 있고 그 전략에 오늘도 재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오늘까지도 애틀레틱스 역배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일단은 말씀드려봅니다. 타격에 있어서 지금 수준 자체가 좀 많이 갈려져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애틀 대 피츠버그. 진짜로 이제 칼 랄리 진짜 미친놈이죠. 어제 34호 때렸나? 2방 때렸죠. 칼 랄리 2방 바로 때려버리고 지금 뭐 아로자레나부터 시작해갖고 칼 랄리 그 다음에 저 누구야 로드리게스는 요새 좀 별로긴 한데 아무튼 상위 타선에서 이 시애틀의 활약 진짜로 매섭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저는 주목하는 게 사실 솔라노예요. 솔라노. 이 솔라노가 알짜배기입니다. 알짜배기. 어제도 안타 하나 때리고 이제 거의 득점을 했는데 무어 타석에서 이제 솔라노가 중검다리를 해주는 게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정말 잘해주고 있고 사실 하위 타선에 가면은 당장에 무어도 마찬가지고 윌리엄슨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뭐 마스트로보니가 나오든 누가 나오든 사실 다 하위 타선에서는 하락 좀 안 좋습니다. 예전처럼 이제 JP 크로포드가 9번 보는 시대는 아니고 이제 1번을 보고 있다 보니까 사실 1, 2, 3, 4, 5에서 해결을 다 해야 되거든요. 시애틀도. 그래서 이제 랄리랑 아로자레나가 요새 진짜로 알짜배기로 너무 고마운 선수로서 팀 자체로 저걸 봤을 때는 작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솔라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도
바로우스랑 상성을 생각했을 때 시애틀의 상위 타선은 공략이 가능할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가능할 거라고 봐야 되고 피츠버그의 타선이 과연 이거를 침묵할 것인가. 여전히 곤잘레스는 뜨겁습니다. 어제도 3안타 경기했었고 사실 레이놀즈, 맥쿠첸, 호르비츠 다 오늘 칠 수 있어요. 저는 7.5점 기준점 오늘 좀 낮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루이스 카스티오의 공에 대해서 사실 피츠버그 타선이 어제처럼 침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최근 추세를 보면은. 다만 만약에 이게 오늘까지도 침묵을 해버리면 이제 피츠버그가 홈 시리즈에서 반짝한 거다. 아니면 홈에 돌아가기 전까지는 피츠버그의 타선이 이제는 다시 하락세를 가져갈 거다 생각하고 저평가를 해야 되고 오늘이 아마 그 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냉정하게 뭐 이 경기를 굳이 구매를 해야 된다면 당연히 시애틀 일반승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경기고요. 어제 경기에서 이제 바자르도랑 소트만 불펜 썼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제 레규미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바르가스 그 다음에 무뇨즈까지 해서 7, 8, 9회를 다 막을 수 있는 시애틀입니다. 근데 피츠버그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피츠버그가 경기를 했던 성적입니다. 일주일 동안에 팀 ERA, 팀 전체 ERA가 1.36이에요. 1.36. 지금 53이닝 동안에 내준 점수가 9점밖에 안 될 만큼 피츠버그는 진짜 극악의 투수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더가 잡혔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를 따지고 생각을 하면 사실 오늘도 언더 양상 생각을 할 수는 있다. 다만 저는 그래도 이게 언더 가기에는 피츠버그 타선 사실 터지면은 진짜 매섭게 쳤었거든요. 제가 그 잔상이 좀 남아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 피츠버그의 홈 시리즈에서 텍사스 시리즈도 마찬가지였었고 세인트루이스 시리즈도 마찬가지였었고 한두 점 내고 끝낼 타격을 아니에요. 진짜 몰아치기가 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저는 오늘 사실 7.5 기준에서도 오버를 좀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다만 시애틀 승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건 결국 불펜진에서 시애틀이 보여줄 수 있는 그 네임밸류라든지 그다음에 칼랄리와 아로자레나의 그 펀치력이 경기의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다 보니까 이 시애틀 쪽으로 좀 더 먼저 생각하게 된다라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하면은 프리뷰 끝날 것 같고요. 진짜 오늘 좀 길어졌는데 더 좀 꼼꼼하게 본다고 더 많이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말도 길어졌습니다. 다들 좋은 결과 가져가시기 바라고 녹화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